10년 동안 707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왔던 이력, 방 하나 거실하다 있는 데서 애들과 먹고 사는 이제 진풍경이 만들어진 거죠. 제일 힘든 것은 밥을 너무 많이 먹는 거. 100명의 선생님이 모금해서 만든 학교, 용연학교. 송창영의 일파만파. 저는 광주대학교의 송창영 교수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리드하시는 박주정 광주대학교의 특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네. 굉장히 이력이 다양하신데 우리 박주정 선생님, 네. 이시자 교수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이 방송은 한 2년 전부터 인연이 있어서 오늘 오니까 사옥도 너무 아름답고 네. 너무 근사하네요. 어느 방송국보다 나는 너무 좋아 보여서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저를 소개하자면 1992년에 강주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열심히 훌륭하게 선생님을 해보고 싶었으나 아이들이 너무 꿈도 희망도 없어서 그 애들을 데리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707명의 아이들을 집에서 데리고 살아왔던 이력과 2003년에 장학사가 돼서 작년까지 교육청에서 장학사, 장학관, 과장, 국장, 교육장, 교육과만 빼고는 다 네. 두루 거쳤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거기서 주로 했던 것이 비탈에 선 아이들, 학교 부적응 학생들, 학교 폭력, 성폭력, 자살, 위기의 아이들, 이 아이들의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 아이들이 위해서 살았지만 왜 아이들이나 학부모가 행복하지 않을까? 선생님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교육청과 학교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가정이 무너져 있으면 어려운 일이다. 하하. 네, 그러면 좀 빨리 나가서 학부모님들한테 호소를 좀 해야겠다. 당신 학부모 역할 해주세요. 당신의 자녀 지금 힘듭니다. 이걸 하려면은 아무래도 공연과 연극, 그 다음에 영화와 드라마 이걸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한번 펼쳐보고 싶어서 나왔고 현재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주대학교 특임교수와 한국교원대학교 전임연구교수로 근무하면서 전국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시다가 다시 임용고시를 다시 보셨어요. 그래가지고 8명의 학생을 집에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집에서 교수님 근데 어떻게 그걸 아세요? 아니 소문이 많이 났어요. 아 그래요? 광주 시내에 아주 소문이 바다하던데. 1992년에 92년대. 강주의 한 공업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제가 삶 자체가 너무나 불우하기 때문에 우리 실업계 아이들은 나와 같은 고통을 안 느끼게 하고 싶어서 사랑해 주려고 갔는데 사랑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학교를 안 오니까. 또 왔다가 다 가버리니까. 그리고 꿈도 희망도 없으니까. 1년 동안 정말 온몸을 다해서 아이들을 보듬어 보려고 노력했지만 아이들은 도망가 버렸어요. 한계를 느꼈습니다. 선생님을 그만두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또 갈 데가 마땅히 없어서 다시 시험을 봤는데 또 그 학교로 발령이 났습니다. 또 만났습니다, 걔들은. 그리고 한 3개월 동안은 방치해버리고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어느 날 저희 집 10평짜리 아파트에서 저희 아내하고 딸하고 살고 있는데 밤중에 쳐들어옵니다. 8명이. 술을 먹고 왜 왔냐 그랬더니 선생님 며칠만 여기서 좀 재워주세요. 며칠간 재워주는 인연이 결국은 집 나간 아이들을 10평짜리 아파트에서 방 하나 거실한다 있는 데서 그 애들과 먹고 살고 사는 이제 진풍경이 만들어진 거죠. 우리 식구 3명, 그 애들 10명. 제일 힘든 것은 밥을 너무 많이 먹는 거. 두 번째는 도시락을 8개 싸야 되는 거. 세탁기도 없는데 빨리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애절이 없는 아이라서 아무데나 욕하고 다니는 거.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 3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 자기들의 마음을 들어주니까 급속하게 변하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깨달은 겁니다. 이 애들을 버릴 애들이 아니었다. 내가 잘못된 선입관을 가졌다. 데리고 살아가야겠다. 데리고 살려면은 이 애들 이 좁은 공간은 너무 좁다. 그러면 이 사골세방, 그게 사골세 집이었거든요. 아파트가 10평짜리. 이것을 처분하자. 그래서 북구 용전에 큰 감나무 농장 4,000평을 임대를 해서 거기에 이미 기존에 있는 창고를 개조를 해서 방을 5개를 만든 거예요. 1992년에 가서 1년 하다가 그만뒀고 93년에 들어가서 어렵게 포기하다가 그 애들 만났고 성공의 실마리를 받고 94년에 이제 이사를 갔고 제가 교육청 장학사가 되기 전까지 10년 동안 그러한 비탈에 선 아이들, 집 나간 아이들, 꿈이 없는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살았는데 10년 동안 데리고 산 아이들이 707명입니다.
학교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4명을 깨워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10km에 있는 학교를 데리고 가고 또 오늘 돌아와서 4명. 정원이 8명입니다. 근데 어떻게 707명이 됐냐고. 10년 동안 데리고 살았으니까. 그럼 어떤 애들이 들어왔냐고. 난 한 번도 추천해 본 적이 없어요. 요놈들이 다 추천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사람이 됐으니까 나가고 저놈들이 들어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릴레이가 계속 된 거죠. 학생들이 제대로 정말 어떤 인문학적인 소양도 좀 많이 더 배양되어야 될 것 같고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 그래서 남이 하는 이야기를 스펀지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 맞아요. 지금 우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전부 자기 주장만 합니다. 학생들이. 맞아요.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여주고 맞아 너 이야기는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틀렸다. 너 말이 옳아.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내 말만 옳고 너 말은 아예 안 듣는 겁니다. 그게 이 교육의 폐해입니다. 지식은 넘쳐나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좀 부족한. 바로 그겁니다. 네. 나는 그걸 땅을 치고 지금도 후회하고 요구하고 싶은 게 네.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됨이 먼저이고 교육만이 희망이다라는 이야기를 왜 하냐면 통합하고 타협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거를 교육에서는 지금 안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안 가르치고 오직 자기 주장만 관철시켰는가 안 시켰는가 이것만 보기 때문에 애들이 전부 다 지금 괴물처럼 좀 커가고 있는 겁니다. 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어주고 고개만 끄덕여주면 자기들이 작은 일 하나만 성취하면 선생님 필요가 없다. 자기들이 다 해나간다. 이 일을 소수의 이 707명만 할 일이 아니라 교육청에 들어가서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우리 전국 강주교육이 전국에 모델이 되게 해야겠다라고 장학사가 이제 2004년에 되었습니다. 가봤더니 제일 큰 문제가 뭐냐. 1년에 2,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둡니다. 더 좋은 여건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 공교육에서 자기들을 다 그 욕망을 못 만들어주니까 그 교육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지? 중도 탈락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를 할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 막 폭행이 난무하시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변할까요? 너 무릎 꿇고 있어. 너 원산폭격해. 안 변합니다. 분노만 생겨요. 그래서 얘들을 그렇게 키우지 말고 학교에서 트러블이 생기면 그 애들을 일주일 동안 정말 아름답게 존중감을 키우면서 극기를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서 금난교실, 금난지교에서 나온 금난교실, 위센터, 위클래스, 위스쿨 중에 위센터의 모델이 된 겁니다. 위 프로젝트의 교육부에. 그래서 전국에 지금 금난교실이 다 퍼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이 단기 프로그램을 해갖고는 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대안학교를 만들어야겠다. 선생님 100명을 모으셔 놓고 우리가 학교를 만들자. 돈이 400억, 500억 있어야 학교를 만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학교를 만드냐. 일단 매달 10,000원씩만 내주라. 12만 원 한 번에 내주라. 그럼 우리가 1년치를 여러분 한 번에 내주면 1,200만 원이다. 나 이걸 갖고 사단 법인을 만들 것이다. 이 법인을 만들면 다른 데서 내가 돈을 모아올 수 있다. 그래서 100명이 선생님이 한 달에 10,000원씩 12만 원을 내가지고 모금해서 만든 학교. 용연학교. 이 학교에서 버림을 받은 아이들이 거기서 모여 있다가 언제든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 이게 용연학교가 만들어주니까 교육부에서 저런 형태의 대안학교를 만들어라. 그래갖고 전국에 만든 게 위스쿨. 소위 대안학교의 원조죠. 전국에 지금 위스쿨이 퍼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능하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한 아이가 임신을 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학교 화장실에서. 병원에 옮겨가지고 산모도 괜찮고 아이도 이제 정상으로 됐는데 이 통계를 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아이들이 낙태를 하고 이런 일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전부 다 퇴학을 시켰어요. 이 학생들. 그 퇴학을 시키면 그 아이가 갈 길은 뻔한 일 아닙니까? 이런 아이들을 위한 방법을 만들어야겠다. 혹시나 임신을 하게 되면 절대 아이를 해야만 안 된다. 낙태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느 기관에다가 지도새도 모르게 그 아이를 위탁을 하자. 위탁한 아이를 거기서 치료도 해주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모든 것도 해주며 그 아이 공부가 중단되지 않도록 시간 강사를 파견하자. 미혼모 입학학교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한 20명 30명이 그런 일이 아주 잘 케어받고 학교도 딴 데가 전학을 다니면서 자기 신분도 노출 안 되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서 이런 학교를 이제 만들어야겠다. 못 만드니까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강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을 소화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부에다가 생명 존중 차원에서라도 미혼모 입학학교 이걸 만들어주라. 그렇게 해서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어려운 일이 뭐냐면 선생님 학교에서는요 지적 장애
중증 장애, 고도 장애, 장애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아이들을 위한 그 학교가 따로 있어요. 네. 그런데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 이러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네. 이 애들은 보통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사실 그 경계 학생들이 더 위험하고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교수님 어떻게 그걸 잘하세요? 네. 저 친구들은 판정이 됐기 때문에 치료가 그렇죠. 되는데 얘들은 지금 판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안 되겠다. 학교에는 마음이 아픈 애들이 너무 많다. 병원을 다녀라고 하면 안 다녀 애들이. 부모들도 안 보내. 이건 다음에 적이 남으면 취업이 안 될 거라고. 그리고 또 거기를 병원에 가는 아이들 보면 집안이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하지? 병원 학교를 만들자. 의사를 고용하자. 한 분 의사는 마음보듬센터라고 그래가지고 학교에 그 센터에 계시고 나머지 한 분은 학교를 순회하면서 보건실을 순회하면서 마음 아픈 아이들을 우리가 치료를 받자. 상담사들도 계시지만 상담사들은 상담을 하는 거지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보듬센터라고 해서 병원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운영을 했던 일. 아까 말한 대로 영연학교라는 게 위스쿨의 원조가 되니까 우리 강주에다가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왜 안 주냐 그랬더니 거기는 있지 않냐 영연학교. 그거 우리 선생님들이 만든 거 아니냐. 우리도 주라. 그럼 뭐 하려고? 나는 오늘 고등학교 과정 위스쿨을 만들란다. 돈이 없다. 그러더니 다른 시도에서는 이 돈을 30억을 줘도 그런 걸 만들기 싫대요. 네. 그럼 우리 주라. 그래서 돈보스코라고 고등학교 과정 대안학교 이걸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정말 열심히 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회가 원하는 이런 것들만큼 교육청이 앞장서서 나가는 처지는 아닌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지만 좀 더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으로서 어떤 현실을 보고 그 사랑으로서 어떤 추진을 하시는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어른들이 자꾸 하는 얘기가 요즘 애들 왜 이래? 맞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이게 1992년도부터 이제 교직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보면서 특징이 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전의 아이들은 네. 707명의 아이들이 그래도 지금 훌륭하게 클 수 있었던 것은 배고픈 아이들이었어요. 네. 그 배고픔이라는 것은 누구도 자기를 이렇게 지지해 준 사람이 없었는데 나타나는 사람 선생님이 나타나니까 거기다 모든 걸 의지하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기 마음을 다 알아주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네. 그리고 순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모두 믿고 그냥 따랐던 애들인데 요즘 애들은 제가 만나보니까 물질적으로 너무 풍족해. 그렇기 때문에 배고픔이 없어. 이게 제가 그 애를 끌어당길 수 있는 당근이 없는 거예요. 교육적 프로그램감만 갖고 그 애를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옛날에 아이들은 배고픔 시대고 의리라는 게 좀 있었어요. 메말라버린 교육풍토. 예. 정도, 사랑도 소프트웨어가 없는 그냥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빌미 잡히지 않으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애한테 너무 심하게 가까이 접근해서 안아주려다가도 혹시 다른 느낌을 받을까 싶어서 못하고 이게 메말라 버린 거예요. 네. 옛날에 선생님들은 뭐 옷지니 뭐니 그래가지고 뭘 바치고 뭐든 있었겠죠. 그래 나 그 선생님들은 사랑이 좀 있었던 것 같아. 사랑도 있었고 애들이 좀 짠하고 뭘 보충 수업을 더 시켜야 되겠으면 돈 안 받고도 몇 시간 남아서 선생님들 지도도 해주고 밤에 라면도 끓여 먹여주고 막 이런 선생님들이 꽤 많았던 시절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인성, 정적 영역 네. 이런 게 너무 메말라 있다. 그래서 MZ 세대하고 그 당시 세대하고는 애들이 다르더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시적인 옛날 사랑 타령을 하고 있다고 저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있고 교육적 콘텐츠가 있는 거지. 사랑을 없는 교육 콘텐츠만 있다면 학교라는 의미가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학교라는 곳이 학원하고 좀 다른 것은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됨을 가르치고 네. 스킨십을 통해서 사회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는 반드시 사랑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나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잘 개발돼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메말라가고 선생님도 사랑 주기를 꺼려하고 애들도 사랑받는데 어색해하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죠. 그런데 나는 제일 먼저 나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나부터 좀 반성을 하자고요. 각자.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어하는지를 내가 누구보다 나 잘 알고 짠하고 불쌍해 죽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그래서 나는 선생님들이 그래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아이들한테 점점 들락날락하고 쉬는 시간에도 교실에 들어가서 좀 들여다보고 어렵고 힘든 아이들은 없는가, 앙따당하는 아이들은 없는가,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는가, 뭐 혹시 아픈 아이는 없는가 살피는 마음. 네. 난 이게 제일 먼저 요구하고 싶고 부모님들한테도 선생님들이 좀 잘할 테니까 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을 욕해버리면 아이들은 절대
학교에 선생님 말을 안 듣습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좀 속상한다게 학부모한테 할지라도 아들한테 물론 너 선생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이건 옛날 방법이고 선생님이 너 마음을 좀 들어줬으면 좋을 텐데 좀 안타깝다. 그치? 엄마가 한번 선생님 만나볼게. 그리고 선생님 만나서 선생님 좀 섭섭한 점은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나 혼자는 우리 아이를 케어를 못합니다. 선생님 좀 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잘 도와주고 싶죠. 근데 가서 화를 내고 악을 쓰고 고발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 정신 차리고 당신 아이를 잘 가르치겠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다 도망가 버려요. 그 아이는 절대 담임을 안 맡으려고 그래요. 부모님들 반성하고 선생님들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를 보신 선생님이나 이런 언론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너무 폄훼해서 이상한 사람 이야기만 계속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다 나쁜 놈이야. 애기들 막 또 죽인대. 이러지 말라고요. 가정이 아이들의 거울인 부모들이 잘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부모들이 정말 사랑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보는 앞에서 내가 교수님한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게 어쩜 그렇게 초중고의 핵심을 잘 알고 있을까? 바로 그겁니다, 교수님. 학교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가 지금 맞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이 나라가 지금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무너지면 앞으로는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눈에 너무 뻔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오늘 이야기 나왔으니까 정말 이 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를 할게요. 네. 학부모들에게 어디 나와서 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으라고 학부모를 부르잖아요. 교육 안 받아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모들은 맨날 나와. 근데 정말로 들어와서 자기 자녀를 듣고 어려움을 겪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부모는 안 와. 아니 못 와.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를 타켓을 둬야 되는데 지금 바깥에 이거는 신용만 하고 있는 거 학부모 교육했다. 그래서 나는 과감하게 우리 광주만이라도 아니 우리 BBS만이라도 네. 오늘처럼 그냥 통론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네. 애절 이야기도 하고요. 네. 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예.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생명 존중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자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간의 애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안전사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한 30차시 정도. 좋습니다. 정말 학부모님들이 정말 들을 수 있는 그 시간대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전문가들이 또는 고정 채널로 해서 그거에 대한 것을 쭉 계획적으로 네.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계속 그걸 들어가야만이 학부모들이 좀 변할까 말까 하지. 어디 가다가 TV 한번 보고 학부모가 갑자기 변해갖고 나는 훌륭한 부모가 돼야겠다.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체계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지역의 또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역을 우리가 미리 어떻게 보면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것이 굉장히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줄탁 동시로 해야 그렇죠. 된다. 네. 가정과 학교가 사회가 함께 노력을 해야 멋진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이지 그게 줄탁 동시가 안 돼버리면 그냥 계란 후라이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박주정 교수님 얘기에 오늘 좀 공감이 너무나 많이 되고 있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좀 걱정되는 게 지금 계속 말씀 중에 처음 시작에 사골세방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정 형편도 안 좋으신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셔가지고 정말 그 학교 현장의 교육을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사모님은 그럼 무슨 죄입니까 이거? 근데 교수님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네. 그 애들이 누구를 더 좋아하냐면 내 아내를 더 하하. 좋아합니다. 네. 제 아내를 더 좋아하더라고요. 이따가 제가 그 아이가 쓴 편지 자 여기 있네요. 세상에. 존경하는 선생님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선생님과 3년간 함께 산 누구누구입니다. 작별 인사를 드릴 시간이 됐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저는 집안 사정으로 다 가족은 서울로 가고 저는 강주에 남아 선생님과 함께 3년을 살게 되었죠. 선생님은 이미 94년부터 이미 여러 사정으로 힘든 아이들과 함께 살고 계셨고요. 부모조차도 포기했던 707명의 아이들을 선생님은 왜 품으려 했을까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 기억납니다. 함께 살았던 선배가 사고를 쳐서 재판장에 서게 된 날 선생님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재판장으로 가서 이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던 그 재판장. 싸늘한 검사의 구형을 듣고 재판장에서 절규하며 쓰러져서 선생님을 부축했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쌀이 떨어지고 부식비가 없어서 선생님의 큰딸 담비의 돌반지를 들고 전당포로 가서 맡기고 그 돈으로 양동시장 가서 쌀과 오뎅, 팬티, 양말을 사가지고 돌아온 날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경찰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북부경찰서에 잡혀갔을 때 선생님이 경찰관님께 무릎 꿇고 애원했던 그 영화 같은 장면도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의 책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을 읽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에서 배꼽 잡고 웃다가 펑펑 울면서 읽었습니다. 굽이 닳고 흙 묻은 구두, 너덜한 양복, 언제든지 서버리는 고물차 프라이드, 빛바랜 넥타이 몇 개로 살아온 선생님을 위해 707명의 아이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면 내가 20년이 지나 너희에게 사례를 받는다면 난 하수집 아저씨로 전락한다고 하셨지요. 선생님 고집쟁이입니다. 그 융통성 없는 것이 정말 밉습니다. 사모님께는 큰절을 올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몰래 소풍 간 날 꾸깃꾸깃한 1,000원짜리 몇 장 나눠주시면서 미안해하시던 사모님, 쌀값이 없어서 외상으로 쌀을 사시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때가 그립습니다. 항상 우리들 곁에 옆에 있어주세요. 이렇게 썼습니다. 아니 이 삼자인 제가 들어도 정말 가슴이 너무 먹먹하네요. 이게 최고로 말을 안 듣던 아이가 그렇게 변해가지고 지금은 정말 부모한테도 잘하고 신부도 너무 예쁜 신부였고 너무너무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아이가 어떤 일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절대 좌절하면 안 돼요. 네, 그 순간만 잘 넘어가면 아이들은 더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에 물 주듯이 우리가 늦지 않게 다 꾸준히 물만 주면 아이들은 성장한다. 손을 때리지는 말자.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박주정 우리 선생님, 네. 교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비탈에 선 아이들, 그 아이들을 위해서 평생을 미친 사람처럼 살다 갔다. 뭐 그 정도 기억해주면 그냥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느끼고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 박주정 선생님, 네. 너무 오늘 좀 많은 것을 느꼈고 이 시대 참 스승, 그렇지 않습니다. 큰 스승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참 스승, 큰 스승 우리 박주정 선생님과 오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다시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거 체계적으로 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프로그램 사랑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한테 저는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